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부장입니다. 네, 저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대한 학술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배우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인재개발원 세종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다 채워질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교재를 보니 오늘의 행사가 알차게 준비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지금부터 학술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이 시행하게 된 추진 배경부터 설명이 되었는데요. 개별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부응, 화장품 산업 발전의 기여,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 그리고 K-뷰티 화장품 강국으로의 도약,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가 목적이네요.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거나 혼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형태의 화장품을 말하며 기능성 화장품을 소분했을 경우에는 기능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소분한 기능성 화장품도 심사를 거쳐야 기능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가능 원료와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 시 3개월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 기능성 화장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시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자격 획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을 하게 되며 시험일은 2020년 2월 혹은 3월에 진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2월 중으로 시험 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출제 방향에 대한 발표가 올해 11월 말에 정확하게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 과목은 4과목으로서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고 하네요. 예상되는 세부 시험 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법률 체계와 화장품법, 그다음에 위반 처벌, 그다음에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분리 배출 표시에 대한 문제가 해당이 되네요. 두 번째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제조 위생 관리, 제조 관리,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 번째가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시험 과목이네요. 화장품 원료 제도와 안전 관리 기준, 그리고 인체 세포와 조직 배양액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 네 번째가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유형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위에 보는 것 같이 A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희에게도 문제가 낸 부분인데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의해 규정한 화장품의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영유아용, 2번 어린이용, 3번 제모 제거용, 4번 방향용. 여러분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은 2번 어린이용이라고 하네요. 어린이용은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의해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린이용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 신고해야 할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할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그 화장품의 원료를 나에게 제공하는 책임 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그냥 받아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장품을 공급하는 분과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세 번째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서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화장품을 혼합하여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분하여 판매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시로 보여준 공급 계약서와 보험 증권입니다. 네, 이번 사항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의무 사항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둘 것을 명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을 공급받을 책임 판매업자와 계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맞춤형 화장품 식별 번호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판매 일자와 판매량, 그리고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한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구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네요.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책임 판매 관리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나 조제 관리사에게 여러 가지 유해성과 안정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궁금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용물은 완제품과 벌크 제품 모두 다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생산자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이 안 되는 원료, 부분적으로 허용된 원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능성 화장품을 혼합 사용 시 원료 및 그 분량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가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포미족에 대해서 아시나요? 요즘 신조 포미족은 한 달 생활비 중에서 37.4%를 나를 위한 소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회에 최대 33만 원을 나를 위하여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가 시간 보장을 위해서 연봉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포미족은 42.6%가 된다고 합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약 20%가 간단한 소품이나 가구를 내 취향에 맞게 만들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옥션이나 11번가 G마켓에서는 DIY 제품이 전년 대비 30 내지 75%가 증가를 하였다고 하니 앞으로 맞춤형 화장품의 미래 또한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에 직접 적용시키고 있는 제품 회사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에서 먼저 선행되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피부관리실 같은 작은 기업체에서도, 작은 업소에서도 앞으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자격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뷰티와 테크가 결합된 이 화장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까지 변화가 될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피부 관리사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준비하셔서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부장이었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